묵은 꿈, 묵은 묵과 꿈은 쌍기역, 우, 미음이 함께 사용된 음절, 묵다, 묵. 쌍기역을 위로 올리고 미음을 내리면 꿈이 된다. 용유보원도, 복숭아도 그림도, 도도. 한 시대가 끝나기 전 붓으로 묶어둔 원도. 누구의 이야기인가? 사실 안평대군이나 안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용유도원도라는 그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음, 고증, 예술성, 가치 뭐 이런 것 등등. 알다시피 용유도원도는 그것도 일본 교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한국에서 진품이 전시된 적도 있고, 한 역사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 몽유도원도의 이야기. 세종 11년 음력 11월 명나라 사신이 증명한 유수의 주인이자 세종의 셋째 아들 박반도. 아, 사신 왕래가 많았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특히 중요하게 다뤘던 분야는 바로 사신 왕래이고, 특히나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의 어떤 이야기. 근데 그 명나라 세종 11년 음력 11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그 사신이 안평대군에게 저사 두필과 사 한필을 옥모정하나 훈양한관을 하사를 했다. 속설에 의하면 안평대군이 글씨를 다 써서 안평대군의 글씨를 자신들이 받아갔다고 한다. 중국에 과연 안평대군의 글씨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황제의 인자, 조선의 이 왕자는 그를 사랑하고 시를 좋아하며 꿋꿋이 바람을 닮았다. 라고 황제가 인정을 했다. 어떤 이런 거는 좀 사료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선의 끝 비단을 받는 순간에도 그 시선은 항로의 연기에 머물러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풍경을 분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봄날이시고 창백한 얼굴과 박분수는 꿈이 연습을 춘순 안평대군 꿈을 꿨어요. 복숭아꽃이 강물처럼 하는 안개 속에서 흘러 사람이 없는데도 길을 있어 일명 보원을 꿈꾸다. 복숭아꽃이 아주 잘 표현된 복사꽃. 안평대군이 목격한 무릉도원의 건강 규정. 3단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좁은 길과 가운데 처음에는 좁은 길이었다. 거의 사이를 지나고. 아, 이 그림을 다음번에는 AI에게 몽유동원도를 딱 던져주고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부분 다리와 안개, 현실의 경계를 지우는 남, 강과 복숭아, 시작이 강력이고, 뭐, 이런. 그래서 안평대군이 도원의 꿈을 꾼 다음에 안견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원의 꿈을 꿨는데 이 도원의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아원의 아주 중견 화가였던 안견이 3일 만에 몽유 도원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안평대군은 그림을 보고 그 감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 몽유 도원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가 되는
그거는 시화라는 문인들의 어떤 예술, 보통 시화풍회라고 하는데 그림을 표현한 화풍회를 했다. 시가 아니라 화시평행. 그러니까 그림을 시로 평가하는 일종의 모임 또는 그러한 어, 문학 활동, 문예 활동을 한 독특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다. 그래서 몽유도원도는 사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당대 안견과 교류했던 집현전 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하위지 같은 나이든 어, 문인이자 관료였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글을 시를 써서 함께 공유하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다. 만약에 몽유도원도가 한국에 있었으면 몽유도원도는 아주 깊이 있게 연구되고 세종의 시기에 그 또 하나의 어떤 큰 문학적인 부흥을 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어, 문화유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지금도 몽유도 원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고 아주 귀중한 거다. 그림이면 이 두세 개 현실의 궁궐, 부스러지온 그 현실, 한양 경복궁, 무거운 형제사의 긴장, 늙어가는. 사실, 그 세종과 문종이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감을 가지고 봤을 때, 세조나 안평대군은 세조, 세조가 서현대군입니다. 세조를 대군이라고 하면 무슨 대군이라고 했는지, 아,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두 사람의 어떤 역할도 중요한 요소겠다. 어, 정치와 권력, 위상, 승하꽃이 지지 않는 무릉도원, 사람의 욕망이 닿지 않는 강가, 영화는 아름다움. 내가 사는 곳이 무릉도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최고이다.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운 궁궐의 공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이다. 요거는 관점이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공, 궁궐의 공기가 무거울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전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영원하지 않은 꿈과 변화하는 궁궐의 공기 세종의 노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한 왕자들의 미래 남평대군의 예가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을 쓰면 바뀔 뿐이다. 남평대군은 문종이 죽고 문종이 재위하다가 세종이 죽고 그리고 문종이 재위하다가 아주 짧게 재위 실제 문종이 왕으로서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길었고 세종이 승하하고 난 다음에는 약 2년 그 정도 그 다음에 단종 즉위 후에 아, 김종서, 그다음에 안평대군의 어떤 그 위치, 그다음에 수양대군이 급기야 대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수양대군에 의한 대유정난으로 안평대군은 귀양을 가고 귀양을 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점은 아니고 안평대군의 글도 남아있고 역사적인 기록은 있으니까 몽유도원도가 이제 어,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
이 기록물이 계속해서 어떤 한 장소에 계속 보관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 안견의 손에 있던, 안평대군의 손에 있던 몽유도원도가 아마도 임진왜란 때, 아마도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그 시기에 몽유도원도가 탈취가 돼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계속 있다가 지금의 그, 어, 나라시에 있는 대학 그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먹류도 원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림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어떤 상당한 의문점, 미스터리가 많은 그림이기도 하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술 가운데 없어. 묶인 자유. 소설 제목을 묶은 꿈 이렇게 해서 먹이도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구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묶인 자유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풍경을 그렸으나 결국 왕자의 산업하는 가치로 말하다. 살아남은 순간 모든 것이 지워졌지만 이 하나의 그런 말이 아니니 복숭아꽃 사이를 같은 사람의 숨결이 곧 완전히 온전히 고정되어 있다. 이상의 않습니다. 형제들이 근거는 피와 시간으로 얼룩졌지만 남편들은 같지 않는 가까이는 그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실 세종의 아들 중에 문종은 병사하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고 안평대군은 귀양 가서 죽고 그리고 단종의 보기를 꿈꾸던 다른 또 대군들이 또 죽고 하는 과정에서 어, 세종의 어, 자식들은 왕자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왕자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잠시 부스로 꿈을 묶어두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안평대군 반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분위기처럼 낙관을 찍어줘. 흥미롭다.